다음은 지금 추미애 측근들의 운명이랄까? 네.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엇갈렸어요. 그렇죠. 측근들이 반기를 들은 게 추미애로서는 가장 뼈아픈 타격이겠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믿었던 도끼, 조남감 그렇죠. 대검 차장 아닙니까? 대검 차장, 지금 예, 권한대행을 맡았었는데 예. 거기에 또 고기영 차관, 류혁 감찰관, 또 법무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기조실장입니다. 그 그렇죠. 심의영 심의정 기조실장. 기조실장, 이 사람도 징계 나 그거 안 하겠다 해갖고 그 결재라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한 사람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남관 대검 차장 사실 검찰국장이었잖아요. 예. 검찰국장이었고 이 조남관 차장은 그야말로 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성윤과 조남관 두 사람이 있는데 이성윤은 중앙지검장을 그대로 이제 유임시키면서 고검장으로 승진 안 시켰고 이번에 그 승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줬고 있죠. 조남관은 그리고 사실 그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가깝게 검찰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생리를 이야기하고 한 것은 이성윤보다는 조남관이 먼저 그렇죠.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조남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추미애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실은 개국 공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파견 검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실장인가 했잖아요. 네, 그 센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 정권이 바뀌자 이 사람이 국정원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들을 다 하고 국정원이 뭐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 얘기하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화는 국정원의 간부급들한테 사실상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다 쓰게 만든 장본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검찰 측에서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개국 공신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추미애를 통해서 승진을 하고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정권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저께도 딱 나와서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5시 10분에 딱 그 검찰청 대검 차장이니까 예, 뭐. 총장이 복귀하니까 당연히 와서 당연히 하지만 저는 보면서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뭐 딱 느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조남관 차장은 윤 총장이 뭐 직무정지 당하기 이전부터도 그 텔레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총장을 깍듯이 모시는 것 같더라고. 일기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추장관의 그런 명령이라든가 지시에 순응하기보다는 윤 총장의 가는 길이 맞다고 판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실은 고기영 차관이나 이런 사람도 그저께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30날 표명을 했다고 이 하죠. 고기영 차관도 진짜 검사 중에 검사라는 그런 평을 듣는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네. 예. 동부지검장을 하다가 사실 차관으로 영전한 게 이 사람이야말로 추미애가 적극 추천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동부지검장에서. 근데 어쨌든 저는 고기영 차관은 그야말로 이 판단 마지막 아까 왜 대통령한테 판단을 하라고 한 그 판단을 고기영 차관이 한 거죠.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사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표를 던진 거죠. 왜냐하면 고기영 차관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징계위는 열렸을 테고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받았죠. 자기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검장들 지금 고검장급은 이제 다 9명이 다 추장관한테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빠졌던 분들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고검장 정도 되면 뭐 검찰총장도 바라보고
또 어디 다른 자리 어디 장관이나 차관이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는 또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렸다. 고검장이 그런 각오를 펴려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예. 차관이라 하면 사실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자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공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앞날을 전부 다 버린 셈이 됐죠. 김호수하고는 좀 다른 차관이라서 다른 것 같고 예. 뉴욕이나 심무정 뉴욕 감찰관이나 심무정 기조실장 이런 분들도 원칙을 지킨 것 같아요. 사실은 요 기조실장도 검찰국장 못지않게 아주 요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무부 체계를 보면 이제 감찰실은 따로 독립돼 있죠. 그렇죠. 완전히 감찰실 따로 독립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조실부터 쭉 검찰국까지 있지만 기조실이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소속돼 있어서 연구관들이 있고 뭐 그 밑에 상당히 요직이죠. 기조실이. 예. 그런데 지금도 맹종을 하는 이제 검사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추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라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단 뭐 사단을 하려면 연대급도 되고 뭐 무슨 그렇죠. 몇 개 연대가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소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대. 예, 그 고검장에서는 누구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없어요. 가보니까 다 드러났는데. 소대. 예. 한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소대 하려면 40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팠을 거예요 아마 명단 보고. 전 핵심 3인방이라고 한다면 이번 일을 저지른 심재철 법무부에서는 또 대검에서는 한동수 그리고 감찰부장. 그냥 지검에서는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혼자 검찰총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성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3인방이 지금 몰락의 위치 추미애하고 같이 이제 순장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성윤이 사실은 이성윤은 그때 고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을 때 법조계에서 들리는 바는 이성윤은 사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춤을 또 추게 만들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보다는 더 지금 이 검찰총장에 유리한 게 심재철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남관이 예. 막 우선된다. 대검차장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유력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성윤을 이렇게 등용하고 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도 차장 4명 빼고는 완전히 다 등을 돌렸다. 그 중앙 간부들이 전부 다 이 서명을 한 걸 보면 사실 자기가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 중앙지검장이라는 건 정말 굉장한 자리거든요. 뭐 고검 이런 건 또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 그리고 또 이 통솔력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인데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 또 위로 언제든지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자리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이 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 4명을 빼놓고 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명을 한 걸 보면 덕이 없는 거죠. 그 성명을 낼 때도 중앙지검장의 책임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강했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재철이는 특활비 논란에다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느라고 보고서. 압수수색 나갔는데 심재철이가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닌가? 박은절인 거. 그 자리에서 그 감찰 상과장인가? 국장님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자료가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판사 사찰에 다른 문건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급습을 했는데 정보분석 정책관실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동수 같은 경우는 조남관 차장이 그럼 감찰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 패싱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장을. 그 지시를 해갖고 지금, 인권정책관실 3개 팀이 전부 나가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수도 이제 그렇죠. 끝장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은 뭐 거의 20가지도 넘는 아마 죄목. 예, 뭐 이거는 연루가 될것 뭐제 같아요. 1위로 그렇죠. 걸려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법원 사찰도 사실 심재철이 지금 보고를 했다. 예. 심재철이 보고를 했다라는 지금 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공개했다라는 것 검찰 내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거에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영처럼 딱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죠. 심재철 국장.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부장도 그동안 윤석열 총장 지시도 안 받고 사실상 검찰총장 참모인데 법무장관 직접 지시 받으면서 참모 역할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윤석열 감찰 수사 이것을 주도해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네, 불법이죠. 총장한테만 지금 지시를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지금 조남관 대검차장이 곧바로 지금 수사 지시를 내렸고 그 수사 지시는 바로 칼끝이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전해져 있는 것이죠. 급은 다르지만 박은정 감찰 담당관. 네네. 이 남편이 이름이 같으신 동명이인입니다.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네. 둘이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죠. 추미애 직접 지시를 받아서 감찰을 사실상 총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박은정이는 어제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밑에 있는 2명의 검사, 이정호 검사 그리고 박진성 검사 두 사람부터도 지금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정호 검사는 삭제 지시. 예, 삭제. 그러니까 판사 사찰이 없었다. 그건 제가 되지 않는다. 예, 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박진성 검사는 정치 중립. 그거 뭐 위반한 거 없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정화 판사 혼자였고, 이정화 검사 혼자였고, 나머지 박은정 감찰 담당관 혼자와 4명, 유혁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의 4명의 검사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고, 이정화 검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종근 형사부장과 그 다음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 속닥속닥 하면서 이종국 부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너 올라와라 라고 한 사람 당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화 검사가 용기를 내서 지금 폭로한 거죠. 더군다나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검사의 뭐 이화여대 후배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천지검인가 어디에서 같이 근무를 근무도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고 했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가 정의에 어긋나는 법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몰라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추미애의 측근들의 운명도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법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명결정 때문에 문재인 정권까지도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조미연 부장판사가 보여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명을 받은 추미애가 벌이는 이 광란의 칼춤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회심을 해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주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면 이 사안은 원만하게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대통령다운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